처음 뵙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날개의 이원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드리고 저희 팀 날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과 함께 저에게 있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도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코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짓기나 시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영역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만큼 기술의 진보 속도는 빠릅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에 따라 우리 교육도 함께 발맞춰가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즉,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디지털 리터러시 경연대회는 생산형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을 할지 학습자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과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도구를 교과 및 비교과 학습에서 활용한 사례를 주제로 삼아 PT를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저희 팀 날개는 교육의 본질과 챗 GPT의 활용을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였고 AI, 악마의 대변인이 되다를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사이에서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교육에서는 명확한 윤리 강령이 현재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은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그 본질적인 가치와 시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 동아리 활동, 비주얼에서의 경험과 교육의 가치, 그리고 명지대학교의 학습 역량을 어떻게 융합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6가지의 강령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활용 방안과 함께 기대 효과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강령은 AI의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프로세스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본 강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도구를 활용하여 학문의 탐구를 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각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윤리적이면서 실용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즉, 명지대학교는 AI 기술의 과도기에 있는 혼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AI, 악마의 대변인입니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회의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박만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반박은 단순히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닌 보다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반박이라는 점에서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악마의 대변인을 AI에게 역할을 맡기는 바를 실제로 활용하였고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습의 결과물은 글이나 말, 생각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결과물이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악마의 대변인을 활용하면 좋은 학습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악마의 대변인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혼자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여도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언자를 찾아야 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하에 조언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시간 또한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마의 대변인을 AI에게 맡긴다면 제가 앞서 제시한 이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AI는 척척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 날개는 이 앞서 제시한 방안을 AI 학습 방법을 다양한 방안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각 주제에 따라 학습자는 먼저 주제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만의 글로 정리해야 됩니다. AI에게 악마의 대변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글을 통째로 AI에게 학습을 하게 한 뒤 그 이후 반박을 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를 조금 더 심화시킨다면 학생이나 교사, 정부의 입장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박을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I에게 악마의 대변인의 역할을 부여하고 계속 반박을 하게 합니다. 이때 자신의 만든 글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주장이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AI의 주장이 이상해지거나 계속해서 반박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최종 주장을 정립하면 되겠습니다. 위 방법은 단순히 AI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론으로 학습을 한 후 AI를 활용하여 심화하는 학습 방법임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저희 팀 날개는 AI 활용에 관해 소개를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을 넘어 개선할 점을 함께 제시하면서 악마의 대변인이 더 나아가 AI 활용에 있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청중 여러분, 어떤 대회이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대회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지만 다른 팀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다른 팀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팀과 다른 팀의 방법론을 비교할 수 있었고 그 차이를 통해 우리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원이 2명인 만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저희 팀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대회가 끝난 후에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둘째,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통해서 AI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나아갈수록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있어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시간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 저의 학문적 추구와 직업적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날개가 제시하는 강령에는 창의성 교육은 창의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 최하된 창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본 대회는 AI를 어떻게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을 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진 지식 능력을 확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험은 저에게 있어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그리고 기술적 이해도가 저에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학문적 추구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저에게 융복합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